기술적으로 제일 발전이 돼 있던가 캐파가 제일 커서 규모의 경제를 그러니까 똑같이 싸게 팔 거면 더 싸게 만드는 애들이던가 그러니까 정말 큰 공장이 있던가 기술이 좋아서 조금 더 비싼 걸 생산할 수 있던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거기 둘에 가장 부합하는 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스타벅스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나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장비주랑 소재주 어디가 더 좋다고 보십니까? 장비죠 그래도 장비 업체 중에 좀 좋게 보시는 기업 하나 꼽아 주신다면. 제가 장비 업체인데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게 좀 네. 많아요 저희가. 아,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대형주 같으면 제가 차라리 네네. 그냥 말씀을 드려도 네. 이게 뭐 의심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중소형주라서 네. 제가 이런 종목들은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제 네.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종목을 언급하지 마시고 어떤 뭐 증착 장비면 증착 장비면 그런 그 뭐죠? 공정상에 그걸 보신다면. 요즘은 좋을 때 다 좋아가지고 네. 근데 아무래도 네. 주가의 그냥 탄력성으로만 보면 네. 전공정들이 주로 더 탄력성이 전공정 장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혹시 네. 또 기회가 된다면 파운드리 쪽에 이런 장비 쪽이 여기가 아직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꼭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네. 뻔히 보여요 실적이. 근데 비메모리 쪽은 뻔히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더 큰 시장. 성장성이.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빠른 거나 아니면 아예 큰 성장을 한번 원한다 싶으시면 비메모리 쪽이 아마도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메모리 장비 관련돼서 한번 밸류체인 제가 찾아가지고 댓글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 업체랑 파운드리는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팹리스랑 파운드리요? 와 쉽지 않네요. 실리콘웍스랑 DB하이텍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둘 중 그냥 따지자면 와 근데 하단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이제는 사실 뭐 엄청나. 좋은 기업들이고 네. 근데 DB 하이텍은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네. 팹리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팹리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할 일이 많아요. 더. 오히려 네. 할 일이 많고 네. 확장성이 좋습니다. 네, 확장성. 네, 이게 꼭 우리나라랑만 일 안 해도 된다라는 그쵸. 점도 굉장히 네. 좋은 거고 네,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는데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근데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그 기업도 성장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팹리스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디자인하고 이런데 네. 좋은 데 있더라고요. 네. 팹리스도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친환경 인프라 투자 관련주 언급하셨더라고요. 친환경 인프라가 어떤 걸 의미하고 좀 네. 소개 회사들 토픽 종목도 좀 소개라도 좀 해주신다면. 뭐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저는 친환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친환경이 과연 이거 악플 달릴 것 같긴 한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뭐 태양광이냐, 네. 풍력이냐 네. 둘 중에 따지면 풍력은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되고. 왜 그렇죠? 경제성 때문인가요? 그죠. 네, 풍력으로는 태양광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데
만약에 기술이 발전된다면 네. 태양광은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발전되면. 근데 풍력은 일단 우리나라는 너무 좁고요. 그리고 뭐 꽂을 데도 없어요. 그걸. 미국을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풍력을 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네네. 깜짝 놀랍니다, 진짜. 선풍기 같은 게 네. 이게 몇 대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광활한 벌판에 진짜 여기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곳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거기에 막 정말 막 수천 대가 깔려 있어요. 정말 까맣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지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예. 근데 이걸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근데 자꾸 뭐 해상풍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한번 사고가 나야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 결국은 너무 비쌉니다. 이 전기도 나오는 게. 그럼 이 비싼 전기를 누가 쓰냐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완전히 안 해야 되냐? 그렇지 않은 게 나라에서 밉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이상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요. 전 세계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듣기엔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좋은 점은 그런 사업들은 네. 부담 없이 공사를 늘립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가도 다다음 정부가 가도 밀어는 줄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실패를 하겠죠. 네. 대신 밀어주는데 어차피 성과가 안 나오면 어때요? 풍력을 해서 풍력을 돌려서 여기서 전기를 받아먹는 게 이 사람들이 이익이 아니거든요. 풍력을 설치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설치를 계속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막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는 아웃. 이제 뭐 풍력의 시대가 온다. 그거는 그건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 불 켜고 있으면 100만 원씩 나와요.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 친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고를 거냐면 하면 전 태양광이 더 좋고요. 만약에 한다면 네. 거기서 뭐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원래 본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긴 하는데 한번 떨어질 때는 주가가 하락하면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예전에 진짜 뭐 태웅 이런 회사들 사라졌잖아요. 막 뭐 5분의 1 토론. 그러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진 않지만 차트 보고 이러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영원히 올라올 거리가 안 보여요. 근데 기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기 사이클이 원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그래도 꽤 뭐 사이즈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은 그쵸. 크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화학이 기반이란 말이죠. 케미컬 실적 좋잖아요. 그쵸. 캠 실적이 엄청 좋아요. 요새 뭐 PVC도 좋고 막 엄청 좋아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태양광 그거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태양광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냐?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태양광이란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 다시 떨어질 거냐? 그럼 떨어질 때쯤 되면은 화학 실적이 기가 막힌데요? 이래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하반경직성이 생겨요. 실적 탄탄한데 뭘 그렇게까지 빠져?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부담이 덜한 거죠. 전 이거는 테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테마를 근데 이게 안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고 싶게 생겼어요, 정말 누가 봐도. 다 떠들고 막 누구나 다 얘기하니까. 근데 만약에 할 거라면 그래도 좀 본업이 있고 좀 그런 회사로 곁다리로 친환경을 하는 회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걸 하던가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ETF. 근데 그래도 제가 좀 딴지를 걸자면 네. 풍력업체 중에 글로벌로 진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기본적으로 보통 유상증자 하면 주가 박살 나는데 네. 주가가 박살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풍력주인데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들. 사실 풍력주인데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들은. 네네. 왜냐면 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하고 해외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 달라요. 근데 해외에서는 덩치도 크고 그쵸.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왜냐면 너무 비싸요, 전기가. 이걸로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베타 버전인 거죠.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지만 2024는 다 하니까. 그럼 결국 내 기술이 필요하고 내 건축이 필요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매출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실패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냐면 다 알고 있거든요. 베타 버전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할만하죠.
사실 해외에서 많이 땡길 수 있다면 그런 기업 좋습니다. 좀. 다음은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거의 하루 걸러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네. 개발됐다고 하고 현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네. 또 폭스바겐도 외국에서도 그러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계속 그러고. 개발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국내 배터리 회사들 최근은 그래도 좀 조정이 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쵸, 보세요 살짝 국내 멈췄죠. 배터리 회사들 만약에 앞으로의 전망. 이걸 투자하고 계시다면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나쁘다 네.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길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길게라고 하면 꽤 어느 길게. 정도? 3년 이상. 네, 그 정도를 네. 보셔야 네.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음. 얻으시려면 아주 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라는 게 처음 이제 이게 사실은 거의 새 거거든요. 네. 나온 게. 음. 우리 뭐 전기차 뭐 무슨 이미 전기차 하도 얘기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전기차 한 3-4대 사본 것 같잖아요. 느낌은.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기차 없거든요, 우리. 신상이죠. 네, 완전 이제 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 나올 땐 뻔해요.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가? 이게 이거거든요. 많이 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셀을 막 그냥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그 배터리 뭐 팩 안에다가 막 때려 넣고 나니까 이게 터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배터리가 개발됐다 뭐 했다 하면은 그거 한 번 충전해서 얼마 가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 배터리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은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폭스바겐이 뭐 자기네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각형이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시장이 좀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으로는 사실 파우치가 쓰이긴 할 겁니다. 당연히 쓰이긴 할 텐데 과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그것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뭐 폭스바겐이 어쨌든 딴 곳으로 각형으로 가면서 파우치가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대요. 파우치가 이게 이제 셀이 터지면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 사방으로 다 튄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도 제가 업계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1분이 안 걸린답니다.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데까지. 사실 사고가 나고 배터리가 옆에서 받아가지고 쾅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펑 해서 터지는 데까지 이건 근데 배터리 이거 뭐 AA 배터리 요만한 거 잘라보시면 알겠지만 큰일 나요. 거의 폭탄이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 셀이 이게 다 터진다 생각해봐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1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해요. 재수가 없으면. 근데 이제 배터리가 이게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 각에 이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게 화재가 나면 이 위로만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로 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화재가. 그래서 이게 5분 이상 걸린다고 해요. 화재가 정말 터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몇 번 화재 나는 거 보고 또 막 테슬라 폭발 사고 나고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정말 무섭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산업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단지 일찍 이 매를 맞으면서 오히려 인명피해를 줄게 하고 좀 기업은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셀과 셀 사이에 정말 보완제를 끼워 넣든 해서 이게 사방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물론 보완제를 지금까지 못 낀 게 두껍게 끼려고 그러면 끼면 낄수록 당연히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터리 셀이 덜 들어가면 이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니까 남들이 볼 때 너 한 번 충전하면 얼마가 이러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신 우린 터지면은 7분 동안 도망갈 시간을 주지 어쩌라고 이렇게 됐던 게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면 이제는 바뀌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우치가 언젠가는 사실 이 기술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안정성 있게 만드는 기술이 있긴 한데 좀 비싸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도 분명히 뭐 기술이 더 발전되고 하면서 점점 뭐랄까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각형에 대해서 꼭 불리하다라고 보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그럼 야 삼성 SDI 하면 어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삼성 SDI는 각형을 해요. 근데 삼성 SDI는 대신 마진 안 남는 장사는 또 안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폭스바겐이 지금 이제 SK노하고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하고만 이제 계약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지금 마진이 남든 말든 점유율 싸움을 하고 파이를 있고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유율 싸움을 해서 나중에
정리하고 네. 나중에 두고 보자. 네. 중국 같은 마인드로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그냥 네. 받아가는 거지. 네. 나중에 폭스바겐이랑 일하는 회사야 이러면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삼성 SDI는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죠. 이 마진으로는 일 안 해.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이것도 언제쯤 마진이 맞는 그런 시장이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 생각했던 그런 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네. 또 보유하시는 분들도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고생을 딱 하는 순간 네. 아 싫어 라고 생각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밑단의 배터리 업체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재, 분리막 이 중에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전 양극재 기업이 쪽에 있었나요? 지금 투자는 하고 있죠. 양극재 네.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음극재도 뭐 있고 양극재도 있고. 대형주 중에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네, 근데 저희는 저희는 에코프로비엠에 가 있어요.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에코프로비엠은 좋아하시는 이유? 일단은 소재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네. 원래는 저희도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네. 이걸 다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버리고 네. 소재만 하자 이렇게 된 게 네. 책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아,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는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질 게 지금 산적해 있다라는 걸. 그럼 앞으로도 아쉽지만 이 폭발 사고가 계속 날 겁니다. 네. 그럼 이 폭발 사고가 날 때마다 노이즈가 난단 말이에요. 작은 폭발이어도. 그거를 내가 굳이 감당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소재를 누가 얘기해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럼 네. 소재는 책임을 좀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업황이 배터리 업황이 좀 안 좋아져서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진짜 내가 충당금을 얼마 쌓아야 되고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실적적으로 정말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재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BM을 좋아하는 이유는 캐파가 그냥 제일 큽니다. 네. 어차피 아까도 말했다시피 삼성 SDI가 마진이 안 남아서 장사 못해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배터리가 사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진이 안 남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LG도 흑자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파는데 5천억 남기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게 마진이 만약에 많이 안 남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제일 발전이 돼 있던가 캐파가 제일 커서 규모의 경제를 그러니까 똑같이 싸게 팔 거면 더 싸게 만드는 애들이던가 그러니까 정말 큰 공장이 있던가 기술이 좋아서 조금 더 비싼 걸 생산할 수 있던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거기 둘에 가장 부합하는 게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거. LNF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묘하게 알루미늄이 들어가네 마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거는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술적인 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행이다. 네,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약간 에코프로 BM이라는 게 뭐 이거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뭐 아주 그냥 뭐 무슨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것처럼 그랬지만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근데 그런 게 좀 새롭지 않다라는 거고 LNF가 조금 더 쌌습니다. 일단 가격이 훨씬 쌌고 밸류가 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뛰어 올랐고 뛰어 오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뭐 유행을 정말 탔죠.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 뭐 LNF, 뭐 포스코케미칼, 뭐 에코프로 BM 누가 좋아? 그럼 저는 다 똑같아요. 다 좋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5G 통신 장비 업체들 국내에서 5G 계속 지연돼가지고 근데 이게 취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로도 어찌됐건 5G 다 깔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5G 고점 대비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30%는 다 까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얘기하신 대로 백신 이제 되고 이제 코로나 정상화 과정 중에 지연됐던 부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나오지 않을까 수주가. 그리고 삼성전자 보니까 일본 NTT 도코모 수주 받았잖아요. 네네. 그 전에 또 캐나다 또 받았고 그런 거 보면 삼성 뭐 수주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5G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5G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제가 영상도 많이 찍었고 투자도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 그게 언제죠? 좀 됐나요? 한참 됐죠.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안 해요. 이제 작년 아니다 올해 초
작년 말 막 이때부터 해가지고는 바꿨어요. 아예 통신주로. 아 그냥 그 5G 있는 만큼을 네. 다 통신주로 바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것도 별게 아닙니다. 3G 나왔을 때, 4G 나왔을 때, 5G 나왔을 때 다 똑같은 게 3G 나오고 4G 나올 때 원래 이런 장비주들이 쫙 올라요. 맞아요. 막 세상 모르고 오르다가 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그럼 돌아오기 시작할 때 이제 통신주들이 쫙 움직여요. 네. 그 다음에 통신주는 사이클이 길어요. 긴 사이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겠구나. 그래서 고점을 치고 내려오길래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네. 좀 빠지길래 아 그냥 됐다 그만하자 라고 해서 그냥 그만 먹자 하고 이제 하고 통신주로 갑시다 해서 다 같이 통신주로 갔죠. 그래서 통신주를 생각보다 좀 오래 기다리다가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워낙 크니까 20조나 되니까 네. SK텔레콤을 갖고 있는데 네. 진짜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안 가니까 올해면 뭐 떨어지지도 않고 1, 2년 이상 갖고 계신 아니요 뭐 몇 달 있었어요. 몇 달. 네, 그랬더니 좀 가만히 있다가 네. 어제 이제 막 올랐죠. 네. 어제 막 올라가지고 이제 드디어 네.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어제 왜 오른 거죠? 지배구조 개편. 야, 역시. 네,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나온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원하던 사이클이 아닌데 네. 이건 그냥 단기 급등이라 네. 뭐 이거는 사실 이러다가 다시 떨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진짜는 이제 아르프가 높아져야죠. 우리가 사람당 네. 평균 이익, 그죠? 네. 아르프를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객당 평균 이익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네. 5G가 4G보다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마진도 많이 남아요. 그렇겠죠. 네. 그 마진이 많이 남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네. 그게 5G로 사람들이 점점 넘어올수록 아르프가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은 아시다시피 통신주들의 시장 점유율은 그게 뺏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바꿔요 그걸? 그잖아요. 다 똑같은데. 맞아. LG라고 안 터지고 SK라고 잘 터지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막 기가 막힌 것도 아니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안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G가 점점 넘어오면서 아르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사실 3G 나왔을 때랑 4G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지금도. 이때도 똑같이 이러고 왕창 올랐거든요. 근데 되게 천천히 오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한 1년, 2년 가까운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그냥 뭐 타보자라고 해서 이제 5G 나왔을 때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갔다라는 건데 제가 뭐 5G가 영원히 뭐 실적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적 나오겠죠. 당연히 나올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주식의 이런 사이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단기적으로 좀 오르면 혹 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SK텔레콤 같은 거는 장기로 뭐 최소 1, 2년 이상 이렇게 좋게 보고 5G가 깔리면 어찌됐건 간에 ARPU가 올라가니까 네. 장기 그림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저 작년에 이제 제가 네. 저도 이제 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니까 네. 저 회원들한테 내년에 우리의 히어로는 이거다. 네. 라고 이제 했던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어제 겨우 올랐습니다. 이제 계속 갖고 있다가 너무 오래 있어서 약간 죄송한 종목이 됐어요. 다음은 이 자동차. 이 자동차가 전체 산업의 시장 규모가 탑이더라고요. 그쵸, 네. 사람들이 대부분 뭐 반도체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도체 몇십 배더라고요,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네. 일단 비싸고. 네. 그러면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부품이 있을 거고 완성차가 업체가 있을 텐데 가장 좋게 보시는 뭐 회사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도 있고 그 꼽으신 이유가 있다면 가장 좋게 보는 거 어차피 제가 안 한 하고 3개 정도. 있어서 네. 현대모비스를 제일 좋게 보고요. 아, 그 다음이 현대차를 좋게 보고 네.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 작은 회사들 밑단. 만도. 아, 만도. 만도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한참 투자를 하다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커진 가장 1등 공신이 이제 현대차. 아, 현대차이기도 한데 뭐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현대모비스가 네. 일단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차가 옛날에 미국에서 막 정말 처음 진출하려고 그러고 했을 때 네. 10만 마일 10년 워런티를 줬어요. 10년을 타던가 아니면 네. 10만 마일을 넘기기 전까지는 네. 계속 워런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탔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회사였는데 혼다 가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5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아까도 배터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 배터리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오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GMP라는 게 되게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옛날에도 영상 찍으면서 테슬라는 절대로 넥스트 애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말 전 세계에서 까였는데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그대로거든요. 테슬라가 절대로 현대차를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그 이유는 현대차가 뭐 브랜드 이미지가 좀 이제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배터리 데이 때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훌륭한 기술을 갖춘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는 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자동화된 공장을 만드는 건 이거보다 10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테슬라를 실제로 타보시면 이게 장난감인지 싶을 정도로 차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마감도 너무너무 안 좋고 과연 이게 테슬라라고 하는 저 이름이 주는 메리트를 제외한다면 이걸 과연 사람들이 탈까 싶을 정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현대차 아무리 이제 깎아내리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잘 만들고 오랫동안 이 자동화 시설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막 뭐 발로 차가지고 문 닫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거 빼면 굉장히 좋은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 GMP라고 하는 이 플랫폼화된 공장이 그 기술로 해서 잘 안 만들었을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잘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브랜드 이미지만 잘 쌓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반응을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미국에서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잘못될까? 그럴 리가 좀 없거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전 이거보단 부품이 더 쉽다고 봐요. 근데 네, 그래서 부품이 좀 더 현대차보다는 뭐랄까 현대차는 자꾸 막 애플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자꾸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무서운 종목이 됐는데 예, 그거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게 사실은 부품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 뭐 모비스나 만도를 사실 더 좋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이 현대차 이렇게 될 것 같아요.